오늘은 조기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후회한다고 말하는 재정 결정을 다뤄보겠습니다. 은퇴 후 재정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몇 년이 지나서야 이걸 왜 몰랐을까라고 말하게 됩니다. 먼저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40대 후반에 조기 은퇴한 한 남성은 은퇴 직후 자신이 매우 철저한 계획형이라고 믿었습니다. 생활비 계산, 연금 예상 수령액, 인출 계획까지 모두 엑셀로 정리해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 그는 은퇴 계획의 절반 이상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그가 후회한 건 계산의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재정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조기 은퇴자들이 가장 후회한 재정 결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는 인출 전략을 평균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많은 조기 은퇴자들은 투자 수익률이 평균적으로는 우상향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틀린 건 아니지만 은퇴 후에는 평균이 아니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초반 몇 년의 시장 하락이 평생 재정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 FIR이족은 은퇴 첫 2년 동안의 시장 하락으로 인해 포트폴리오가 계획보다 30% 더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이후 시장은 회복됐지만 그의 자산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은퇴자들은 말합니다. 초반 인출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다고. 두 번째 후회는 고정 지출을 과감하게 줄이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조기 은퇴자들은 생활비 절감에는 자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집 유지비, 보험, 차량 비용처럼 오래 붙잡는 지출입니다. 한 50대 조기 은퇴자는 은퇴 전과 같은 수준의 집에서 살겠다는 집착 때문에 매달 100만 원 이상의 관리비와 유지비를 떠안았습니다. 몇 년 뒤 그는 말했습니다. 집이 아니라 짐을 갖고 은퇴했다고. 이런 결정은 재정뿐 아니라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져 은퇴 만족도까지 떨어뜨립니다. 세 번째 후회는 너무 일찍 안정적 소득원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은퇴 직후 일부는 일은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득 활동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하지만 2년 내 대부분이 다시 일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안 때문에입니다. 한 연구 사례에서는 소득이 자신감을 높이고 심리적 여유를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한 조기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그만두자 통장보다 마음이 먼저 흔들렸다고. 조기 은퇴자들은 낮은 강도의 파트타임, 프리랜서, 소규모 비즈니스라도 유지할 걸 그랬다고 후회합니다. 이 선택은 재정적 안전핀일 뿐 아니라 심리적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후회는 추가 지출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은퇴 전에는 여행, 취미, 건강관리, 가족 행사 지출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지출이 생활비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특히 50대 조기 은퇴자는 부모 부양비, 자녀 지원비라는 변수를 많이 겪습니다. 한 남성은 말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는 제 인출 계획에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은 심리적 공포를 만들고 지출을 줄여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후회는 건강 비용을 너무 가볍게 본 것입니다. 조기 은퇴자들은 정기 때문에 자신이 건강 관리를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건강 문제는 갑작스럽고 한 번의 사건으로 지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4050대 은퇴자는 직장 단체 보험의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의료비 부담을 크게 느낍니다. 한 조기 은퇴자는 무릎 수술 하나로 계획이 2년 단축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건강은 비용이 아니라 리스크였다고. 여섯 번째 후회는 지나친 낙관주의입니다. 재정 계산이 아무리 촘촘해도 그 계산을 만든 전제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면 무너집니다. 투자 수익률, 물가, 의료비, 가족 변수 등 아무것도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조기 은퇴자들은 말합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숫자를 믿어버린 나 자신이었다고. 마지막 후회는 돈만 준비한 은퇴를 선택한 것입니다. 재정이 넉넉한데도 불안해지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상이 없고 역할이 없고 관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돈은 삶의 토대를 만들어주지만 삶을 대신 살지는 않습니다. 한 조기 은퇴자는 말했습니다. 돈은 남았지만 나를 잃었다고. 오늘 정리하자면 조기 은퇴자들이 가장 후회한 재정 결정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너무 일찍 확신했고 너무 단순하게 계산했고 너무 낙관적으로 미래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은퇴는 숫자가 아니라 생애 설계입니다.
재정과 심리와 관계가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후회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조기 은퇴를 꿈꾸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은퇴는 떠나는 순간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과정을 준비한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은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조기 은퇴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재정 결정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은퇴 전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엑셀 속 숫자들은 말 그대로 통제의 환상을 준다. 휴먼 리스크도 시장 변동도 건강 변수도 관계 변화도 숫자 안에 정리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들이 무너지는 지점은 언제나 계산표 바깥에서 등장한다. 그래서 많은 조기 은퇴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계획은 완벽했는데 삶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고. 그들의 공통된 후회는 은퇴를 재정적 사건으로만 보았다는 점이다. 오늘 칼럼에서는 그 후회의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은퇴라는 거대한 전환의 본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조기 은퇴자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것은 시장의 변동이다. 그들은 과거 어느 시점부터 수익률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인출 구조를 만들고 투자 포트폴리오의 장기 상승 가능성을 신뢰했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 자산을 인출하기 시작하면 평균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순서 리스크다. 초반 몇 년의 시장 하락은 인출 규모와 맞물려 자산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소모시킨다. 회복은 시간이 지나면 찾아오지만 이미 줄어든 자산은 같은 비율로 회복되지 않는다. 실제 한 은퇴자는 은퇴 직후 2년간의 시장 하락을 경험한 뒤 자신이 계획했던 은퇴 기간에서 10년 이상이 날아갔다고 말한다. 그는 회고했다. 복리의 힘을 믿었는데 역복리의 현실을 몰랐다고. 많은 조기 은퇴자들이 후회하는 첫 번째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너무 낙관적인 전제와 지나치게 단순화된 기대를 재정 계획의 뿌리로 삼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후회는 고정 지출에 대한 판단이다. 많은 은퇴자들은 식비, 여가비, 교통비처럼 눈에 보이는 소비는 줄이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재정을 흔드는 것은 눈에 띄지 않는 고정 지출이다. 집 관리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처럼 오랫동안 유지되는 지출이 은퇴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한다. 한 사례에서는 은퇴 직후에도 이전과 같은 수준의 주거 생활을 유지하겠다고 고집한 남성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제적 여유와 자존심을 동일시했고 집을 줄이는 것은 실패의 신호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그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자신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제가 가진 건 집이 아니라 매달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부담이었습니다. 고정 지출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지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조기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또 하나의 결정은 소득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의 목표를 일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인터뷰를 보면 대부분은 2년 안에 다시 소득 활동을 시작한다. 그 이유는 재정적 부족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 불안 때문이다. 일정한 돈이 들어오는 구조는 우리의 자존감과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직장에서 벗어나면 시간은 늘어나지만 정체성은 줄어든다. 한 은퇴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 돈이 아니라 제가 무너질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는 파트타임 일을 다시 시작한 뒤에야 마음이 안정됐다고 고백했다. 결국 소득은 단순한 경제적 장치가 아니라 심리적 지지대였다. 그래서 많은 조기 은퇴자들은 이를 조금이라도 이어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달라졌을까라고 말하며 소득의 완전한 단절을 가장 큰 후회로 꼽는다. 예상치 못한 지출 역시 많은 은퇴자들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후회다. 은퇴 전에는 자신이 사용할 비용만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부모님의 병원비, 자녀의 경제적 문제, 가족 행사, 본인의 건강관리 등 계획되지 않은 지출이 연달아 발생한다. 특히 4050대 조기 은퇴자는 부모 부양과 자녀 지원이라는 이중 지원 문제를 자주 겪는다. 예기치 않은 비용은 단순히 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공포를 키운다. 한 은퇴자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입원 이후 이렇게 말했다. 제 계획은 너무 제 중심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변수는 제 계산표에 없었습니다. 결국 은퇴자의 지출 구조에서 진짜 위험은 큰 소비가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반복적 지출이다. 건강 문제 역시 조기 은퇴자들이 크게 후회하는 지점이다. 건강은 비용이 아니라 리스크라는 사실을 은퇴자들은 뒤늦게 깨닫는다. 직장을 떠나는 순간 단체보험 보험학이 사라지고 건강관리는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 된다.
젊다고 느끼는 40대나 50대도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진단으로 인해 수백만 원, 때로는 수천만 원의 지출이 발생한다. 은퇴 후 건강 문제는 은퇴 계획의 구조를 흔드는 가장 직접적 요인이 된다. 한 은퇴자는 무릎 수술 하나로 인해 전체 은퇴 전략이 재조정됐다고 말하며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 아니라 건강 비용이라는 걸 몰랐다고 털어놓았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에 크게 공감한다. 이 모든 후회의 근원에는 지나친 낙관주의가 있다. 조기 은퇴자들은 대체로 자기 효능감이 높고 자신을 믿는다. 하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은 개인의 역량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시장, 가족, 건강, 관계, 사회적 환경은 어떤 것도 우리의 계획과 일치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은퇴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는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숫자에 너무 크게 의존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결국 재정적 자신감은 심리적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심리적 불안은 경제적 안전마저 흔든다. 더 근본적인 후회는 돈만 준비한 은퇴를 했다는 점이다. 은퇴 후 재정이 아무리 안정적이어도 일상의 흐름과 역할, 관계가 빈약하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소속과 의미를 통해 자신을 유지한다. 직장은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공간이었다. 은퇴자는 그 공간 밖으로 나간 후 새로운 의미 체계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조기 은퇴자들은 이 준비를 하지 않는다. 그 결과 자산은 그대로인데 본인은 흔들린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가진 돈은 충분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삶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기 은퇴자들이 반복해서 남기는 가장 솔직한 고백이기도 하다. 결국 조기 은퇴자들이 후회하는 재정 결정의 본질은 판단의 타이밍과 전제의 오류에 있다. 너무 이른 확신, 지나친 단순화, 과도한 낙관주의, 소득의 단절, 고정비의 과대 유지, 예상치 못한 지출의 방치, 관계와 의미의 소멸. 이 모든 것은 은퇴 후 몇 년이 지나야만 드러난다. 그리고 후회는 대부분 늦게 온다. 어쩌면 조기 은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은퇴가 중요하다는 깨달음은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분명해진다. 이 칼럼을 마무리하며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하다. 은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시 짜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돈이 아니라 시간이 무너지고 지출이 아니라 관계가 흔들리고 인출 계획이 아니라 정체성이 공백이 되는 순간이 진짜 위기다.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재정 계산보다 삶의 설계다. 새로운 의미를 찾는 일상, 적정 수준의 소득 활동, 줄일 수 있는 고정 지출, 대비할 수 있는 건강 리스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연결성. 이것이 갖춰져야 비로소 돈은 그 기능을 한다. 결국 안정된 은퇴는 숫자가 아니라 삶의 균형에서 만들어진다. 당신의 은퇴가 후회가 아닌 준비가 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